안녕하세요. 타로카드 입문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타로 카드의 구성을 살펴보고요. 메이저 카드 중에 영본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로 실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애운, 취업운, 이직운을 영본 카드로 실전까지 해보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카드이다. 카드는 총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가 22장, 0번에서 21번으로 2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메이저 카드는 인생의 커다란 흐름, 중요한 사건, 그 다음에 삶의 전환점,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나타낸다. 그 특징은 0번 바보 카드의 새로운 출발부터 21번 세계 카드의 완성까지 인간이 겪는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의 숫자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시간적 순서와 흐름을 알려주고, 대목은 그 국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본질적 주제를 명확하게 비추어 주기 때문에 타로 리딩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메이저 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을 할 때. 자, 마이너 카드. 마이너 카드는 숫자 카드로 40장이에요. 40장. 자, 마이너 카드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건, 또 현실적인 문제, 감정의 변화 등 세밀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자, 특징은 에이스 1부터 10까지 4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너 카드의 원소는 내담자가 처한 삶의 영역, 일이나 사랑이나 생각이나 돈, 이걸 우리가 4원소로 보면은 완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컵, 검, 펜타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것 4원소를 정확히 짚어내고 숫자는 그 일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단계에 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코트 카드. 코트 카드는 인물 카드인데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 주변의 인물이나 성향 또는 내면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전을 해볼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 이제 인물 카드, 이 코트 카드를 뽑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코트 카드 할 때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은 4가지 원소와 4가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에 따라 인물의 성향과 태도가 달라진다. 완즈는 이제 불의 원소이며 열정, 에너지, 행동력, 일, 커리어, 추진력에 해당이 되고요. 컵은 물의 원소예요. 감정이나 사랑, 인간관계, 마음,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것들. 소드는 공기의 원소에 해당하고요. 생각, 지성, 논리, 결단력, 갈등을 나타냅니다. 펜타클은 흙의 원소로 물질, 돈, 재물, 현실적인 성과를 나타냅니다. 자, 코트 카드, 인물 카드의 4가지 계급은 이제 여기 있는 완스라고 합시다. 완스, 컵, 소드, 펜타클 각 원소마다 아래와 같이 4가지 인물 카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계급이 있거든요. 자, 킹이 있고 왕에 해당합니다. 가장 성숙하고 권위 있는 인물, 통제력이 있는 인물로 책임감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고 뭔가 결정하는 인물입니다. 자, 퀸은 여왕에 해당이 되며 내면적 성숙함이 있는 인물로 포용력이 있는 인물이며 관리하고 돌보는 인물입니다. 자, 나이트는 행동력이 있는 인물이며 인물에 해당하는데 단 이제 원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요. 행동도. 자, 완즈 나이트는 빠르게 움직이는 인물이고 불에 해당이 되거든요. 소드 나이트는 판단하면 즉시 행동하는 인물이고 검이에요. 컵 나이트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이에요. 컵.
그 다음에 펜타클 라이트는 신중하게 움직이는 인물이에요. 펜타클 현실적이라 그랬거든요. 현실적. 그래서 이제 기사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펜타클 이제 나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일단은 이익이 돼야 되거든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페이지는 배우고 시작하는 인물, 사회 초년생이라 그러죠. 경험을 쌓아가는 단계의 인물이며 미성숙한 인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제 미성숙한 인물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유래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알고 싶다면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요. 저는 강의를 실전 위주로 할 거라서 구체적인 이론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강의에 필요한 이론만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0번 바보 카드. 자, 카드를 한번 이렇게 쭉 볼까요? 0번 바보 카드고, 더 풀이라죠. 자, 보면은 절벽 위에 청년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봐도 좀 위험해 보인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짐이 있어요. 가벼운 짐 보따리를 메고 강아지와 함께 절벽 끝을 향해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하고, 그죠? 이 강아지가 좀 위험하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죠, 그죠? 자, 익숙한 세상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 이거 중요하죠, 포인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는 모습, 요 시작. 자, 자유로운 영혼.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 모험심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전을 할 때 많이 이제 이 단어들을 쓰게 돼 있어요. 이제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봐도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죠?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것 같죠? 그냥 봐도, 자유로운 영혼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거 보따리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모험심이라든지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이 카드 안에서 이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단어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나로, 요 보면서 단어하고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카드만 보면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지만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좋잖아요. 그죠? 자, 절벽과 하늘. 낭떠러지. 앞에는 낭떠러지죠. 그죠?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지만 청년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 이는 무한한 가능성,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순수한 믿음과 낙관적인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 낭떠러지에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죠.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것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설레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는 그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죠?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동시에 준비 부족이나 무모함에 대한 경고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실전을 하게 되면은 이 내용을 많이 쓰게 돼요. 실제 실전을 했을 때도 이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거의 이제 내담자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하얀 장미와 강아지. 여기서 하얀 장미는 순수함, 그다음 순수한 의도,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 그다음 영적인 순결, 그리고 강아지는 충성스러운 동반자, 그 다음에 나를 좀 보호해주는 느낌이죠. 위험해, 위험해. 그러고 가면 안 돼. 하고 막 짚고 있잖아요. 그죠? 위험을 알려주는 존재이며, 함께 길을 떠나는 동행자이다. 어쨌든 외롭지는 않겠다. 그죠? 자, 이제 바로 실전 들어갑니다. 연애운, 취업운, 상담, 리딩에 적용하기. 자, 만약에 애인이 없는 경우에서 애인이 생길까요? 했는데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이랬을 때 우리 앞에서 이론은 잠깐 키워드 보고 왔죠. 키워드를 할 것도 없다. 그죠?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돼요.
자, 현재 애인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 상태에서 물으러 온 거니까. 현재 애인이 없더라도 새로운, 우리가 봤죠? 여정을 시작하는다. 새롭게 출발한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예상치도 못했던 장소, 새로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시작될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이제 가볍고, 가벼운 진보다리 메고, 그죠? 가볍게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편안한 관계로 시작해서 점차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전한다고 단정 짓지 않았어요. 가능성, 그죠? 요걸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걸 물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와서 저 애인 없는데요. 애인이 생길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애인이 없어요. 뭐 애인이 생길까요? 질문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애인이 없고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런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봐 줘야 돼요. 만약에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보시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여기서 항상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음, 가능성이죠. 여기 지금 이제 뭔가 새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완벽한 연애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생각을 해서 리딩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이 될까요? 자, 바보 카드는 뭐라 했어요? 새롭게 출발하는 카드라 그랬습니다. 그래, 취업의 문이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이라 그랬어요. 자, 아직 결과가 완성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죠? 취업이 된다. 이렇게 확정을 못해요. 시작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 만약에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죠? 일단 도전은 해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라 이거죠. 대신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보완을 해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의미가 참 커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을 좀 많이 해요. 선생님 저 취업이 될까요? 이러는데 선생님 그러면 취업하기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물어보면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좀 더 계획을 잘 잡고 적극적으로 좀 준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경우에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부분에 포인트가 좀 많이 실리는 게 있어요. 막연하게 그죠? 취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절실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절실해서 내가 막 준비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런데도 약간 뭔가 부족했을 때 이 카드가 나와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됐다면 0번 카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2개만 하려 했는데 이직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현재 이직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라고까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자, 선생님 저 이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도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현재 이직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직을 고민만 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못할 상황인 것도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째려보면서 너 맞춰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못 물어보고 그냥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만약에 내담자의 상황을 모른 채 바보 카드 한 장만 보고 리딩을 해야 한다면 이직이 된다. 뭐 이렇게 선생님 이직 돼요. 새로운 출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 새로운 환경을 향한 욕구,
이런 것들이 강해 보인다라고 읽어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 지금 이직하고 싶은가 보네요. 여기서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양이네요. 하면서 이제 상담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현재는, 자, 그러니까는, 실전 리딩의 예가 두 개가 돼요. 이렇게. 현재는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줄 때예요. 다만 아직 이직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라기보다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직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먼저 앞서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냥 이직이 된다 이런 것보다 이직하고 싶은 마음, 새로운 환경을 향한 욕구가 강해 보이네요, 선생님.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제 요것도 밑에 있는 것도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읽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저는요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중인데도 연봉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 계획 잘 세웠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카드 이거 나왔어요. 아, 됩니다. 이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중이라면 마지막으로 점검하거나 보완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되면 연봉카드 안 나오겠죠. 자, 지금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뭐 이력서나 경력, 뭐 기술서나 면접 준비, 그 다음에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한 정보, 특히 이게 중요하죠. 회사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준비를 좀 더 탄탄하게 갖춘 후 움직인다면 더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봉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저의 강의는 잠시만요. 저의 강의는 뭐 되도록이면 실전 위주로 해서 바로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강의를 하려고 지금 오늘 처음 시작했거든요. 좀 어색하고 서툰 면이 있어도 선생님들 이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번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